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일하면서 열심히 일군 내 재산을 자녀 결혼할 때 집사라고 보태는 돈, 학비하라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주는 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부모 자녀 간에 흔히 하는 게 바로 계좌이체와 현금 거래인데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로 무심코 현금을 뽑아 자녀에게 주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 증여나 탈세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결혼하는 자녀가 집을 구하는 데 보태라고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돈 1억 원을 주려고 합니다. 만약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10%가 적용되어 자녀는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세율은 10%이지만 1억 원이 넘어가면 20%, 5억 원이 넘어가면 30%, 보시는 것처럼 최대 50%까지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분들에 한한 이야기이지만 예를 들어 10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 하면 2억 2,5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는데요. 내 돈 내 자녀한테 주는데 5분의 1 가까이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돈이 오고 갈 때가 바로 조금 전 사례에서 말씀드린 결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축의금으로 많은 현금이 생기게 되는 경우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그냥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 재산,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그냥 자녀에게 주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산, 소득 등의 경제 규모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오고 갈 때 이것을 증여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이런 점을 잘 알고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은행 앱으로 편하게 계좌이체를 하시는데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받은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기록이 다 남지만 현금으로 뽑아주면 기록에도 남지 않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몇 번씩 뽑아 집을 마련하는 자녀에게 준다거나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가 받은 대출금을 갚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지 않을 것 같은 현금 거래도 국세청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동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보고 금액이 1,000만 원부터이니 100만 원씩 여러 번 출금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는 보고 금액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 100만 원씩 쪼개서 10번 출금을 해도 보고가 됩니다. 그럼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걸릴까봐 999만 원을 조금씩 뽑아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1,000만 원 미만이라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 경우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라 판단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출금 거래는 무조건 국세청에서 알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국가기관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다면 그건 불법 사찰이 되겠죠.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금과 출금의 출처가 분명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된 뒤 불법 자금 거래나 편법 증여,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라고 여겨질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 거래로 보고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날 한 은행에서 창구나 ATM 기기를 이용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두 번째, 같은 날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는 경우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출금했다면 이 경우에는 같은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출금했기 때문에 보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A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B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하면 각각 다른 은행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1,00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는 보고 대상이 되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수표의 입출금 계좌이체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과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상속과 증여에 관련한 공제 금액과 세율 등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